첫 번째 경기 마르세유 대 릴 OS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마르세유는 3연승에 성공하며 최근 다소 주춤하고 있는 1위 파리 생제르맹을 추격 중이다. 그 기간 내용도 좋았는데 원정에서 연승을 이어가고 있고 순위 경쟁 중인 모나코를 비롯해 랑스를 제압했다. 황희찬을 얻지 못했기에 선택한 그린우드가 이번 시즌 리그왕 최고의 영입임을 증명하며 시즌 10골을 기록 중이고 라비오가 공수의 중심을 확실하게 잡아주고 있다. 릴은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 마르세유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무승부가 다소 있긴 하지만 리그 무패를 이어가고 있기에 순위를 끌어올렸다. 주중에는 슈투름 그라츠 상대로 하랄손과 바커 등의 골이 터지며 1승을 더하는 등 최근 분위기가 좋다. 단 그라츠전 이후 휴식일이 짧았기에 난적 상대로 원정에서 웅크린 운영을 할 것이다. 접전을 본다. 마르세유는 그린우드 외에도 무파이와 존 로우 등이 홈에서 적극적인 침투로 라이벌 수비를 무너뜨리려 할 것이다. 그러나 안드레와 무카우 등이 중원에서 공격 전개보다는 수비 보호에 열을 올릴 릴의 최종 수비를 넘는데 고전할 것이다. 마르세유 역시 리그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득점왕을 노리는 데이빗을 막을 수비적 대처가 필요하고 두 팀이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우디네세 대 나폴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디네세는 지난 라운드에서 로렌조 루카와 비올의 골로 몬차를 잡고 최근 부진을 벗어날 결과를 냈다. 제노아 상대로 경기 시작과 동시에 나온 센터백 투레의 퇴장으로 인해 완패했는데 바로 분위기를 전환했다. 그러나 연승 도전에 나서야 하는 경기에서 선두를 빼앗기고 집중력이 올라올 나폴리를 상대해야 한다. 로렌조 루카가 역습에 나서겠지만 진영을 지키는 운영을 할 수 있다. 나폴리는 지난주 일정이 좋지 못했다. 리턴 매치로 만난 라치오에 연패하며 리그 선두를 아탈란타에 빼앗겼고 우승을 노리던 코파 이탈리아에서도 탈락했다. 때문에 연패를 끊어내고 다시 1위로 올라서기 위해 이 경기를 승리해야 한다. 루카쿠와 흡이차, 폴리타노의 스리톱이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고 앙기사와 길모어가 중원에 라인을 올릴 것이다. 나폴리의 승리를 본다. 우디네세는 탄탄한 수비로 나름 중위권을 유지 중이다. 그러나 믿을만한 수비진과 달리 로렌조 루카를 제외하면 기회를 골로 연결할 확실한 공격수가 부족하다. 루카쿠가 상대의 피지컬 좋은 최종 수비와 경합하며 볼을 따낼 것이고 흡이차와 라스파도리, 폴리타노가 세컨 찬스를 해결할 나폴리가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노팅엄 대 에스턴 빌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노팅엄은 맨체스터 원정 연전에서 나름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 맨시티의 연패 탈출 희생양이 되긴 했지만 다음 경기에서는 맨유에 승리했다. 탄탄한 수비로 상대의 공세를 저지한다는 인상이 강하지만 크리스 우드와 깁스 화이트 등의 골로 난타전을 승리로 매조지했다. 그로 인해 리그 5위를 기록하며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출전을 노리고 있다. 빌라는 리버풀과 첼시 등 리그 선두권 팀을 만나 연패하며 주춤했었다. 챔스에서도 초반에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등 어려운 최근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브렌트포드전 승리 이후 3연승에 성공하며 떨어진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주중에는 난적 라이프치히 원정도 승리하며 챔스 승점 3점을 더하기도 했다. 단 타이트한 일정으로 나서는 경기기에 체력적 부담이 있다. 접전을 본다. 체력적 부담이 큰 빌라 상대로 홈의 2점도 누릴 노팅엄이 경기를 지배할 것으로 보인다. 예이츠와 앤더슨 등 팀의 중심을 잡아줄 선수들도 있고 우드는 언제든 해결이 가능한 공격수다. 단 틸레만스와 바클리가 경기 내내 수비 보호에 나서며 중원 힘겨루기를 할 빌라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90분 내내 밀고 밀리는 접전 끝에 승리팀이 나오지 않을 경기다. 네 번째 경기 세비야 대 셀타비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세비야는 지난 라운드에서 리그 3위인 아틀레티코 상대로 승리하는 듯 했지만 후반 막판을 버티지 못하고 패했다. 선제골 허용 이후 루케 바키오와 로메로, 주안루의 연속골이 나오며 앞서갔는데 동점을 허용했고 종료 직전 그리즈만에게 결승골을 허용했다. 3경기 연속 무패에 도전한 경기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고 홈 경기에 나선다. 다행인 건 부상으로 인한 전력 누수가 없고 사울과 몬티엘, 나바스 등이 로테이션 자원으로 나올 정도로 선수단 구성이 좋다는 점이다. 셀타는 마요르카를 잡고 순위를 끌어올렸다. 선제골이 나온 이후 상대의 거친 공세에 고전했지만 교체로 들어온 베테랑 스트라이커 이아고 아스파스가 승부를 가르는 쐐기골을 터뜨렸다. 에스파뇰과 바르샤 등 카탈루냐 지역의 팀들 상대로 두 경기 연속 승리를 따내지 못했었는데 반등하기 충분한 결과였다. 접전을 본다. 세비야는 엔 네시리가 떠난 이후 확실한 해결사 부재로 고전했다. 그러나 이삭 로메로가 주전 스트라이커로 나서며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했고 주안루와 페르난데스 등의 이선 침투가 안정적이다. 단 모리바가 경기 내내 최종 수비를 보호하며 임할 것이고 알론소와 스타르펠트가 뒷공간을 허용하지 않을 셀타 상대로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장크트 파울리 대 베르더 브레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장파울리는 레버쿠젠 원정에서 패하고 홈 경기에 나선다.
디펜딩 챔프 상대로도 모르강, 길라보기에 골이 나오는 등 경기의 분위기를 내주지 않았는데 원하는 승점 추가에는 실패했다. 그래도 홀슈타인전 승리 이후 경기력이 어느 정도 올라온 모습이다. 에릭 스미스와 네메스 등이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지켜내고 있고 살리아카스의 측면 돌파도 위력적이다. 브레멘은 지난 라운드에서 리그 최하위 팀인 보움을 잡았다. 연패 탈출 의지가 강했던 홈팀 상대로 어려운 경기를 했지만 스타계의 결승골을 잘 지켰다. 그로 인해 원정 연패를 끊었고 이제 상위권 추격을 노린다. 최전방에 나설 두쿠시가 강점인 포스트 플레이로 제공권 장악에 나설 것이고 바이저와 슈미트 등이 측면 돌파로 기회를 노릴 것이다. 접전을 본다. 브레멘은 프리들과 앤서니, 용 등 경쟁력 있는 최종 수비를 보유했다. 상승세의 장파울리 상대로도 리넨의 보호 아래 상대에게 쉽게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단, 장파울리가 홈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뽐내기에 최선의 결과를 얻긴 어렵다. 두 팀이 허심 공방 끝에 승부를 가리지 못할 것이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